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점점 저희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 교수님은 지금도 좀 약간 어색하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변방에서 외치는 농담이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정소를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멤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장검사 경력의 이 근엄한 이력에 더해서 비주얼까지 근엄하신 분이죠. 빨간 공장 전 지사장,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겠다,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예. 네, 마이크를 앞으로. 예. 오케이. 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숨길 수 없었던 전문 대목꾼의 DNA, 반골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 변정소에서는 화통한 웃음을 담당하는 흥부자, 파란 공장의 2월 제품 또는 재고 상품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신제품이셨는데, 예. 2월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역 이슈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역 이슈를 넘어가지고 사실 전국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 이게 과연 일부 고객의 과도한 문제 제기인가? 아니면 도내 유명 관광 식당들의 어떤 해이, 요런 것에서 비롯된 것인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말쯤에 그 보배 드림이라는 한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한 분이 이렇게 제주에 살고 계시는 이주민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는데, 중문관광단지의 한 그 흑돼지 전문점에서 고기를 시켰는데 비계 삼겹살이 나오더라. 비계의 비중이 거의 뭐 7-80%에 달해서 요거를 환불을 좀 요구를 했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고 결국 15만 원 정도 그냥 계산을 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두 분은 고기 드실 때 비계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가 철학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계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비계가 적당해야죠. 적당. 비계가 그럼 뭐 적당해야 되는데 5분의 1. 예. 전체 비중이. 좋아하시는 비중은 5분의 1. 네. 고기가 8할이고 비계가 2할. 2할. 요 정도? 예, 요 정도. 우리 문 교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돼지 비계에 한해서는 비계를 좋아합니다. 껍데기 붙은 비계. 내가 몇 할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비계. 난 6할 7할. 야, 7할이면 이번에 그 보배드림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오영 도지사께서 한 말씀 하셨고 논평을 하셨구나. 아니 예전에 우리 왜 저 유명한 누구예요? 그 중국 시인 소동파 있잖아요. 그 소동파가 동파육 아닙니까? 동파육. 동파육의 비계가 거의 80%입니다. 돼지고기가. 근데 동파육은요. 네. 제가 알고는 일단 고기를 먼저 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계는 삶아서 주는 비계와 구워 먹는 비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구웠을 때 좀 살짝 그러니까 뭐지? 많이 그러니까 좀 잘 뭐라고 그래야 돼? 좀 잘 익게, 좀 쫀득쫀득하게 익게. 그러면 나는 살보다 비계가 맛있다. 삶아서 살은 이에 끼는데 비계는 안 껴. 틀리하셨구나. 틀리. 아니 근데 가끔 드시는 분 중에 좀 바짝 구워가지고 좀 약간 딱딱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맞아. 그 비계를 좋아. 질겅질겅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비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고기보다 있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요. 저희가 그렇게 해주는 식당도 있는데 거기 가도 30%를 비계가 초과하지 않습니다. 초과하면 맛이 안 나요. 저는 30%.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식당을 갔잖아요. 돼지고기집에.
그러면 사장이 물어봐야 된다고 봐.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고깃집에 가면 비계 중심이냐 살 중심이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살 중심 반반 뭐 혹은 비계 중심, 살 중심 얘기하듯이 그렇게 개인적인 선호도를 해서 이게 맞춰서 주면 되죠. 스테이크를 먹을 때 웰던, 레어, 미디엄 뭐 그런 식으로. 뭘로 하시겠습니까? 자, 비계 중량을 20%, 식으로. 50%, 70%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아, 이거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이거. 근데 그거를 통일적으로 요즘 뭐 정부에서 자꾸 무슨 뭐 10% 안에 비계 권장 사항이다 그러는데 권장 사항인데 일반 국민들한테 내려왔을 때는 뭐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10%냐 아니냐 까다로운 소비자가 사장 그 장사 되겠습니까? 이게 10%인지 아닌지 재봐. 비계 따로 어떻게 잴 거며 또 그러려면 사실은 비계 대부분을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비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나는 기호도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그 업주 분들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판매하시는 그 일반 그 정육점에서도 좀 비계, 그렇게 우리가 비계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봤거든요. 예. 껍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껍질이 없으면 안 돼. 비계. 껍질이 없는 비계 이거는 20%라도 곤란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거 비계가 몇 프로도 아니고 껍질이 있고 그 살 사이에 비계가 들어간 부분하고 그렇죠. 껍질이 없는데 그냥 반반 비계 줘보면 비계 띄고 먹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식감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그 이게 조리법도 다르고. 뭐 변호사님도 그랬겠지만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제주도를 내려왔잖아요. 이게 서울 삼겹과 제주 삼겹 차이. 제주도 돼지고기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지 돼지고기 차이가 거기는 유통을 하다 보니 껍데기가 먼저 썩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껍데기를 제거하면 이제 뭐 냉동하고 뭐 풀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 비계랑 제주도 비계가 달라요. 제주도에 있는 돼지고기의 비계는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잘 익히면 정말 맛있고 씹는 맛이 그래서 오히려 고기는 이빨 사이에 끼는데 비계는 안 끼잖아요. 맛도 좋고. 근데 이게 서울에서 돼지고기가 비계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컹하고 느끼해서 사실은 못 먹어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 비계에 대한 기존의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서 그러면 못 먹지. 그게 이제 다 뭐 각자 뭐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비계를 좀 선호합니다. 일단 소고기는 살을 좋아하지만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죠. 삼겹살을 그게 제일 주느냐 포인트지. 아니냐가 맞아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사육을 할 때 양도는 할 때 이게 비육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방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고민하면서 유통 기준을 좀 권장 사항이라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시사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죠. 이게 옳다 그래서 아니 떠나서. 비계가 좀 많은 그럼 중국집을 우리가 좀 활성화시켜서 동파육을 좀 제가 동파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동파육은 다음번에 우리 회식은 중국집에서 동파육으로. 다음번 변종소 회식은 동파육. 근데 저는 진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파육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많습니다. 제가 속상했던 건 뭐냐 하면 뭐 이거를 한 그 식당의 영업 행태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약간 과도하게 제주 지역의 관광업계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 뭐 그 비계가 나도 이런 비계가 많은 뭐를 먹었다, 나도 이런 거 있었다 해가지고 요 엊그제 대구에서 백화점에서 그 사건도 다시 제주로 환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구 백화점에서 한 건데 다시 이게 주제가 또 제주로 환원이 되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보도할 때도 뭐 업자가 누군지는 모르게 식당 이름을 모릅니다만은 거기서 유통 과정도 취재를 해보고 업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공정한 기준에서 보도를 조금 해줄 필요성은 맞습니다.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뭐 듭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무튼 그 좀
보도가 지나치게 좀 편향되고 좀 자극적인 방식으로만 좀 쫓아가는 게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 중에 그 피식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개그맨 세 분이 그 경북 영양 예, 거기에 놀러 갔다 온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도파민 뭐 나오지 않는다 핵노잼 도시다 해가지고 영양에서 뭐 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뭐 굉장히 맛이 없었다. 뭐 햄버거를 먹는데 뭐 할머니 냄새가 났다. 요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약간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고 또 맛이라는 게 또 워낙 주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에 제주의 그 비계 삼겹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든가 뭐 이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나게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물어뜯기에 바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예로 요 얼마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가 제주도로 왔었는데 제주도로 가끔 내려와서 저랑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올라가는데 그 양반이 내려오면 반드시 다른 건 안 먹어도 제주도 드십니까? 돼지고기는 먹어요. 제주도 돼지고기를 반드시 먹고 가야 돼. 멜젓 찍어가지고. 좋았어. 그런데 이 돼지고기에 비계가 없으면 이 양반 싫어요. 비계가 많아야 돼. 쌀집 아저씨도 좋아하는 비계군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비계 사태를 얘기하면서 아니 제주도 돼지는 비계 빼면 뭐 먹을 거 있나?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정말입니까?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나치게 이제 그 좋은 측면이 갑자기 확 없어지면서 그 99개 잘했는데 하나 잘못해가지고 1000개 잘못한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한 예로 그런 분들이 제주도 오는 이유는 한라산 소주에 그 비계 많이 섞인 돼지고기 먹으러 온다고. 그거를 드시러 멜젓 찍어가지고. 멜젓 찍어. 연탄 위에 싹 올려가지고. 근데 그 사진 기준으로만 보면 비계가 한 80% 차지해 버리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사진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국에서 이 유통 구조 뭐 이런 거 위생 점검 이런 거를 좀 하면서 행정 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사실 이 정도면 좀 행정에서 조금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북 양양을 비하하는 그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경북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뭐 어떤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폄훼 보도와 관련해서는 좀 약간 대응 매뉴얼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관련해 가지고 행정에선 처음에는 이게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다. 근데 워낙 논란이 커지니까 지사께서 이제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위생 관련 부서에서 해당 문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이 과도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식문화 얘기를 아까 이제 해주셨으니까 동파육을 좋아하는 그런 주국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와전이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식문화 자체를 뭐 오영훈 지사를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불이 붙어 있는데 불놀이를 하는 저 문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다. 옆에서 불이 나는데 불놀이를 즐겨하는 문화도 있다. 이게 비계가 이거 저 사진상으로 보면 넘어온다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식문의 차이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 비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문 교수님 같이 비계 비율이 높고 껍질도 있고 해서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들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시기에 얘기하는 하나는 실수라고 봐요. 그거는 적절치 타이밍. 저도 타이밍 표현 방식도 그렇고 타이밍도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사님의 말은 일단은 뭐 팩트긴 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뭐 그런 문화도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어서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실수가 타이밍을 있었다고. 잘 맞습니다. 타이밍과 좀 약간 언론 대응 방식에서 조금 미숙이 있었다.
아유 참 지사님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제주 관광 자체가 지금 완전 국내의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좀 이게 무슨 어떤 공공의 적처럼 지금 돼가지고 제주 관광 비싸다 가면 불친절하다 바가지다 뭐다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나만 이제 생기면 또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 악순환이 또 되풀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 뭐 이런 걸 좀 끊을 수 있는 뭐 좀 해야 한 방법 이런 거 좀 있겠습니까 혹시? 이게 국민들의 시선을 우리 제주도에 맞춰가지고 바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사를 애우고 걸 엊그제 네. 신문을 보다 보니까 백종원 씨가 가서 그 바가지 문화를 개선했다 하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제주도 관광 바가지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그래야 선량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 동의하십니까? 이게 뭐 지금 단순 이벤트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제주라는 브랜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관광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인 뭐 청정 뭐 이렇게는 그렇죠. 되는데 좀 뭔가 추상적이에요. 이 브랜드가 명확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따를 것이고 또 거기에 엔티 이 댓글들에 대해서는 그냥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이렇게 커버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필요한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관광 정책이 없잖아요. 네. 도의 관광 정책이 없다.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관광 정책이 없다. 오로지 그 단어는 좋죠. 청정도 좋고 관광도 좋은데 빛나는 도 좋죠. 네, 그것도 다 좋은데. 그래서 품질 관리 기준을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강화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 썩은 돼지고기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강화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품질일 수 있겠죠. 서비스 품질. 그래서 이게 관계 행정에서 주도를 하던 민간에서 주도를 하던 이게 이번 음식 문화 자체 특히 우리 흑돼지는 대표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 상품에 대한 문제점 같은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우리 공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이벤트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참 답답한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나 뭐 아무튼 그러니까 소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나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정서를 다수에게 저항감 없이 알린다는 게 어려운 거죠. 참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변종소 12회 방송 오늘 3개 주제 두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두 분 못다 한 말씀 있으신지? 다음에 하죠. 못다 한 말 있으면. 예, 다음에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6월이 되는데 6월 하면 이제 또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이 또 이제 시작됩니다. 혹시 이제 나는 이번 여름 요런 여름을 기대한다. 혹시 뭐 두 분 좀 그 제주도에는 일단 여름 다가오면 1차 산업 피해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기상청의 중장기 예보를 보면 지금 기압 배치가 장기적으로 우리 7, 8월까지 집중호우가 비가 많이 온다. 이게 이 폭우가 장기화되면 우리 1차 산업에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당하는 거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광 당국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농민들이 가슴이 약간이라도 덜 아팠으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여름을 보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6월 회식은 동파육으로. 동파육. 어떤 6월을 원하십니까? 어떤 여름? 저는
그 여름 아까 예. 우리 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항상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재난은 약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함께 연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름은 좀 이렇게 시원한 국회, 예. 시원한 정치. 그다음에 나는 시원한 국회 국자까지 들으나 시원한 국수를 나랑 같이 즐겁게 먹고 싶다 이렇게는 저는 그래서 올 여름 네. 비도 많고 날씨도 많이 더울 텐데 예. 저희들 변정소를 통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시원하게. 시원하게 예.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겠습니다. 예. 정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두 분의 시원한 토크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뭐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음 달 방송 통해 가지고 좀 더 재미있는 소식, 좀 더 오늘 두 분의 티키타카가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신사협정을 체결을 하신 게 아닌가 또. 날이 더워서 힘이 좀 빠져.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은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변정속 13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